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인구 소멸 위험에 놓인 경북 시군들의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해법 중에 하나로 지자체마다 이색적인 출산 혜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대구 경북의 출산 장려책과 그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천윤기 뉴스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국의 이 지자체가 매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가정의 가족 진료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농촌 여성이 출산할 경우에는 농가의 일손을 돕는 정책도 생겨났는데요. 지자체마다 이색적인 출산 장려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요즘 우리 지역 경북 문경이죠. 출산 장려금 전국 최고액 3천만 원 수령 가족이 나와서 화제가 됐죠. 네, 일단은 축하합니다. 축하할 일이죠. 예, 그렇죠. 지금의 아기 한 명 출산하는 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얼마나 지금 큰 일인데요. 맞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문경시에서 네 번째 아이가 이제 출생을 했죠. 네. 최인수 양성숙님 부부의 이제 네 번째 아이가 출생을 하면서 3천만 원이라는 돈인데요. 3천만 원 구성은 이렇습니다. 3천만 목돈은 아니고 이제 출산했으니까 100만 원. 이제 돌이 되면 2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월 45만 원씩 60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지급을 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게 2,7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그다음 돌 때 200만 원, 그다음 60개월 동안 45만 원씩 해서 계산을 하면 3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전체 액수로는 전국 지자체로는 뭐 이 정도는 현재까지는 가장 큰 액수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경의 넷자의 출산 장려금 3천만 원이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앞으로 이제 더 심각해지면 더 많은 돈을 또 이렇게 지급하는 지자체가 나올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젊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심각하게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이색적인 출산 혜택을 좀 내놓고 있는데 우리 지역 좀 살펴볼게요. 대구 경북에서 주목받고 있는 출산 장려책들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은 올해 2월이었죠. 인구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었던 이 상주시가 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은 이 산모들이 24시간 동안 분만할 수 있는 24시간 이 산부인과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2021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이나 입양 또는 다문화 가정의 가족 진료비, 이 가족들도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가족 진료비도 지원을 하고요. 등본상,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집에 사는 모든 가족이 이 보건기관이나 민간병원에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 5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주시 말고도 이미 이 경북 여러 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경산시의 경우에는 신생아에게 상해 진료나 입원 시에 이 보장되는 어린이 종합보험을 3년간 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네. 또 군위구는 자녀 출생 시 첫돌 축하금을 시작으로 초등학교에 가면 50만 원,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 100만 원씩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 축하금 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정책들을 보면 어쨌든 아이를 낳으면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책임져 주겠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출산하고 난 다음에 실생활에 필요한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냐. 그렇죠. 라고 해서 이런 생활비 혜택을 주는 지자체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대구시 달성구는 이 3자녀 이상을 가진 이 가족에게는 다둥이 행복가게라고 해서 외식비의 10% 또 이 머리를 깎을 때 커트비에 또 1,000원 할인을 하는 혜택을 주기도 했는데요. 지역 산후조리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분만비에도 20% 할인해주고 출생 후에 신생아 축하 통장 5만 원이 담긴 축하 통장을 지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 아이를 낳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또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드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웃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지원책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 기자도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시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 지자체 출산 장려책을 사실 취재하다 보면 이거 정말 쏠깃하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솔깃했던 적도 가끔 있었는데요. 이 뭐 셋째 아이를 낳으면 뭐 3천만 원을 준다. 넷째 아이는 3천만 원 준다. 여기에 솔깃하다가도 이 아이들의 뭐 병원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하면 금방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출산 장려 정책에 여러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도 아이가 지금 둘이지만 이것 때문에 아이를 더 놓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일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뭐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왜 이렇게 장려책도 나오는 것 같은데 기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한테 물을 순서죠? 저는 뭐 지금 이제 아이를 뭐 낳는다는 이럴 그 나이는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정말 우리의 저출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그 팁으로서 저는 만약에 이 정도의 정책이라면은 제가 마이너스 25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두셋은 뭐 걷대 놓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요, 독일 경우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이제 청 기자께서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대구 경북지에 이제 각 시군별로 몇 가지 이제 사례해 주면서 우리 잠시 웃기도 했는데 사실은요, 더 근본적인 해결은 그야말로 유럽과 같은 사회주의적 정책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뭐 잘못 도입하면 또 뭐 빨갱이 어떠저떠 소리는 뭐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여기 인구가 없는데 국가가 유지될 수 없어요. 맞아요. 독일의 경우에는 둘째, 셋째, 넷째 구분 없습니다. 없이 아기 태어나면 성인이 될 때까지 월 200유로 지원합니다. 우리 돈으로 한 45만 원 정도 돼요. 성인 될 때까지. 그리고 독일 경우는 넷째가 5가지를 두면 아예 집을 한 채 줘요. 집도 뭐 오지 뭐 시골에 뭐 이렇게 뭐 어려운 동네가 아니고 뭐 도시 인근에 조금 외곽지에 괜찮은 이 일반 주택을 한 채를 줍니다. 그 먹고 사는 지장 없도록. 그리고 의료비 당연히, 교육비 당연히. 독일 같은 교육비 당연히 대학까지도 그 국가교육 체제거든요. 이런 정도의 좀 이 근원적인 그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는 그냥 뭐 머리 커터비 1,000원 할인해주고 뭐 분만하는 때 얼마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젊은 애들이 거기에 혹해서 출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게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가 아직 참 갈 길이 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이 받을 수 있는 출산 혜택도 좀 꼼꼼하게 짚어볼까요? 예, 그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데 저도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이런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겠다, 아이를 낳고 싶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결심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출산과 관련한 혜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출산을 안 하는 지역이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을 많이 하게 되면 이러한 혜택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기왕이면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혜택을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장점도 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화군이 이제는 첫째에도 출산 축하금을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기로 했거든요. 넷째를 낳으면 1,800만 원. 앞서 이야기했었던 문경보다는 적지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가리지 않고 지원금 자체가 일괄적으로 높아졌죠. 그리고 울릉군에서는 셋째가 태어나면 2,400만 원. 문경이 넷째가 태어났을 때 3천만 원이었는데 울릉은 셋째만 태어나도 2,4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도 이 컬러풀 출산 장려금이라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5만 원씩 24개월 동안 2년 동안 이 셋째부터는 또 20만 원씩 18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는 출산과 관련된 축하금 말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는데요. 차를 살 때는 승용차에 140만 원, 그리고 그 외의 차량은 15%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부담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 세 자녀가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그 2돌 이전까지 키울 때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받았거든요. 또 연말 정산 시에는 둘째까지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씩 이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주택 청약을 할 때 주택 공급에 있어서 아이가 있으면 또 우선적인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민영 또는 국민주택 청약 시에 무주택 이 청약저축 가입을 한 가정은 1주택 이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3년 전에 주택 청약을 해서 신청을 했고 추첨을 했는데 1순위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이를 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추첨이 됐는데요. 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에 이런 혜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1인 가구들은 그런 불만을 제기할 저의 만큼 경우는 좀 역차별을 당하는 것 예.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럴 만큼 이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거죠? 혜택이 있다. 이걸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출산 장려책, 그러니까 우리적 출산 혜택을 좀 저희가 쭉 짚어드렸는데 이게 몰라서 지나치는 경우가 없도록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상북도가 얼마 전에 이 저출생 대응 워크숍을 개최했는데요. 저출생 그리고 인구 감소 추세가 심상치 않은 데 따른 위기의식 속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네. 지금 방금 우리 진행자께서 표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역차별? 저도 좀 혼선을 일으키는데 저출생과 네. 저출산을 달리 봐야 돼요. 저출생과 네, 저출산. 저출생이 더 정확한 예. 표현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혼선을 일으켜서 저출생, 저출산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얘기를 하는데 저출생이 정확한 표현이고 저출산이라고 하면은 여성 관점에서 보면 왠지 여성들이 아기를 의도적으로 안 낳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뉘앙스가 저출생이 정확하고요. 저출생이라고 표현해야겠네요. 네네, 예. 저출생. 네,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바탕으로 해서 경상북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우리나라 전체 다 같이가 어쨌든 간에 출생률 자체가 1.0이 떨어져 버렸죠. 0.98로 떨어졌고 경상북도 그나마 이제 조금 1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통계를 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상북도는 매년 1만 명 정도가 이제 빠져나갑니다. 출생률도 떨어지는 데다가 그냥 이제 자연 감소율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어르신들도 이제 때가 되면 돌아가셔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한 1만 명씩 줄다 보니까 결국은 270만 대도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상북도가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저출생위원회, 극복위원회도 만들고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저는 제가 오늘 이 저출생 또는 이게 뭐 지방소멸이라든지 지역 쇠퇴 관련 얘기 나오면 늘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좀 잔잔한 거 좋습니다. 우리 청기자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사례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좀 크게 제대로 좀 가자 정책을 좀 굵직하게. 예, 잔잔한 거 해봐야 표시도 안 나니까 네, 좀 맞아요. 해외 유럽 사례 같은 걸 좀 저는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생각합니다. 것처럼 그 출산 장려책만 내놓는다고 해서 출산이 확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겠죠. 젊은 층이신 청자께서도 뭐 그거 가지고 나올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지역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 중 하나가 저희가 뭐 매번 지적을 이렇게 합니다만 출산할 병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뭐 도시 원정 출산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뭐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죠. 예, 맞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별 분만 심사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출생한 아동 수가 6년 사이에 경북이 35.8% 줄었거든요. 이 뒤에 있는 전북, 전남도 30% 정도가 줄었는데 경북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이 출생 아동 수가 줄었다라는 것은 이 주소지는 경북에 두더라도 이 출생을 할 때, 태어날 때 이 경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건데요. 이 도시로 원정 출산을 떠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 병원 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제가 실제 지난해 경북 지역에 분만 시설 취재를 해봤는데 분만 취약 지역이 경북이 8곳입니다. 전국에 30곳 정도가 되는데 이 가운데 8곳이 경북인데 1시간 30분 이내에 산부인과로 갈 수 없는 경우 24시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분만 취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만 취약 지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공공 산부인과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을 경북도가 좀
책임지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있더라도 이게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24시간 운영하는 맞아요. 곳이 없으면 내 옆에 산부인과가 있더라도 여기를 가지 못하고 대도시의 큰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면서 이번 그 결과를 보고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심각한 상태에는 지금 저출생 또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인구 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좀 바꿔야 한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아우, 네, 이 부분도 뭐 지금 뭐 늘 하는 얘기죠. 뭐 바로 이제 경상북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도청에 와 있는 안동 경우를 놓고 보면 왜 안동의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느냐, 도청도 와 있는데 이제 이러한 얘기 나올 때 늘 하는 얘기가 이제 교육, 의료, 정주 환경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의료 부분은 사실은 뭐 지역에도 병원 많고 조금 뭐 이렇게 위험하고 하면 뭐 이제 그 응급의료 통해서 뭐 헬기를 타고라도 뭐 대구를 가거나 뭐 서울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이 교육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젊은 층이 여기 이사 와서 살기 위해서 또 애를 여기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대구하고 비교가 되고 뭐 좀 더 가면 서울하고 비교가 되니까 아 여기서 뭐 교육시켜서 이거 되겠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뭐 환경이 이제 많이 조금 뭐 떨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요약하면 이 지자체가 이제 저출생 문제를 극복을 하고 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청년 인구를 유입시켜야 된다. 네. 그 플러스에서는 이제 어쨌든 양질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유입을 하게 해야 되고 또 있는 젊은이들 좀 떠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원론적인 얘기를 또 드리게 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경북시군이 출산 장려책과 함께 또 인구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마련에도 지금 안간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제로 효과는 어떻습니까? 실제 뭐 순간적으로 인구가 잠깐 늘어나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없습니까? 이 생각을 해보면 쉬운데요. 상주시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10만 명을 채우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주소지 이전을 요구하거나 네. 그리고 내 가족을 다시 이 상주시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의 운동을 벌였는데 그렇거나 뭐 아니 지역 대학생들한테 네, 대학생들한테 한다든지. 지금 안동에서도 안동대학교 앞에 가면 이 대학생들한테 안동으로 주소 갖기, 안동으로 주소를 가지게 되면 뭐 상품권을 주는 이런 식의 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결국은 경상북도 내에서 안동과 예천 그리고 뭐 상주 이 곳곳에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다시 그냥 주소지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네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외부에서 아예 인구를 유입하거나 새로운 인구가 태어나거나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면 모를까 주소지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하는 운동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공무원한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죠. 네. 왜냐하면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 지방교부서 문제 되니까. 그리고 국장 자리가 공무원 직급 자체가 하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시민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은 운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또 경북이 우리 전국 최하위예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일생활 균형 만족도 뭐 이거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의 일생활 균형 만족도가 대구가 20.3%, 경북이 18.9%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이를 낳으라 그리고 출생률을 높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2017년 18년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이 성평등 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경상북도가 모든 면에서 최하위권입니다. 네. 이 여러모로 여성이 결혼을 선택하고 그리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경북이 좋지 못하다. 네. 뭐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라. 아이를 낳아라. 돈을 줄 테니까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아이를 놓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맞아요. 힘들 겁니다. 네. 자, 마무리를 좀 해야 할 시간이에요. 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또 노동 생산성 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만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겠죠. 자, 이 시간에는 대구 경북의 출산 혜택 그리고 저출생 문제점 등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